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인원 롯데 부회장이 오늘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부회장의 사망. 앞으로 롯데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유서의 내용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또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유서가 4장짜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A4 용지 표지를 포함해서 그 4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족 그리고 이제 그 신동빈 회장 측에 보내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 부분 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핵심 내용이 비자금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은 것을 보면 이번 검찰 소환을 앞두고 비자금 조사 관련돼서 네. 어떻게 비자금이 조성되었는가 네. 그리고 비자금은 실제로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관한 심적인 부담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유서에도 그 내용을 담은 거 보면은 그야말로 그 롯데에 그야말로 43년을 평생을 같이 했던 롯데를 계속 지키고 싶었던 네. 이와 같은 마음이 배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 유서에 그런 내용도 비자금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나요? 네, 그 지금 뭐 막 나온 그 보도에 의하면 네. 가족에 대해서 미안하다, 네. 또 상당히 힘들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롯데의 비자금은 없다라고 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어젯밤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오늘 오전에 그 소환에 앞서서 검찰 그 롯데 법무팀과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을 한 걸까요? 심적 부담은 그 상당 부분 이 준비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황갑규 본부 실장 자체가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중요한 사항들을 내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돼야 되겠는가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압박감이 있고 아마 네. 중간중간에 그 보고 과정을 통해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다. 네. 이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귀가를 하지 않고 자택은 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가족에 의하면 어젯밤에 귀가를 하지 않았다. 집에 오지 않았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7시 10분경에 행인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보면 심적인 고민을 어제까지 했다가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가족을 위해서도 또 더군다나 롯데를 위해서도 또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네. 본인이 나가서 직접 소명을 하는 기회를 아예 스스로 차단을 한 건데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만큼 글쎄요, 그런 상황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비근한 사례가 뭐 최근에 있었던 이를테면 성완종 그 리스트 자살 네.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느끼는 그 심적인 부담감, 네. 그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뭐 억울함도 있었고, 뭐 정치인에 대한 뭐 배신감도 있었지만 검찰의 앞에 나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준다는 것, 이것은 사실 죽음보다도 더 심한 압박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예를 들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심적인 인격적인 모멸감이라든가 또 부담감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인 유명인들이 뭐 자살을 했던 사건은 우리가 그 왕왕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런 조사 직전에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의 그 자료도 상당 부분 알고 있고 네. 그것을 내가 파헤치고 헤쳐나가기에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 네. 그리고 그것을 누르기 위한 심적인 준비도 좀 안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일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다음 단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그 이인원 수사를 마치고 나서 아마 그 신동빈 회장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네.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90개 그 계열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네. 또는 그 세세한 비리라든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핵심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차라리
안고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판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앞서서 그 시신이 발견됐던 현장의 화면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용산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한 곳이 경기도 양평이거든요. 왜 그 먼 거리까지 갔었던 걸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비추어 보면 본인이 가장 나름대로 편안한 것 또는 네. 심적인 연고감이 있는 것 또는 지리적 자신감이 있는 것 네. 이곳을 택하는 것이 그 보통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왜 양평을 택했는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뭐 개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그 양평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그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나름대로의 그 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네. 통상은 고향을 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모친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또는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지냈던 그 장소를 택하는 네. 즉 지리적 연고감이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보통으로 봐서는 네. 개인사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 양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인원 부회장에게는 나름대로 상징적 장소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니었던가 네. 그렇게 그 추정이 됩니다. 그 네. 장소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현장 화면을 좀 잠깐만 보여주시죠. 자, 산책로인데요. 보통은 뭐 자살을 하면은 깊숙한 산속에 인적이 드문 깊숙한 산속에 간다거나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산책길 바로 옆입니다. 네. 왜 이런 오픈된 공개된 장소에서 선택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는 그렇죠. 굳이 그 아주 깊은 곳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또 떳떳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죠. 네. 나름대로 유서를 통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본인의 사회적인 역할도 자살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때는 그 중간 영역을 택하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못 찾는 것도 아니고 깊숙한 것도 아닌 그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은 양평의 뒷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오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인원 부회장, 롯데그룹에서는 2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정책본부에서 일하면서 그룹 내에서 누구보다 자금 흐름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롯데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신격호 회장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 형제의 난을 통해서 신동빈 회장 쪽으로 네. 이렇게 방향을 이제 바꿨고요. 그 신격호 회장하고 그 그렇죠. 신동빈 부회장 두 분을 다 모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43년 동안 그 롯데 그 일을 하면서 세세한 자금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어떤 경영 문화 또는 이런 형제 간의 비자금의 그 지분 구조 이런 네. 것까지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롯데맨이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그 비오너의 일원으로서 이와 같이 임원급으로 올라간 경우가 롯데에서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그 봐서는 네. 검찰의 그 이번 그 수사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사실은 그 조금 먼지 털기식 모양새가 좀 있었던 것이죠. 뭐 네. 예를 들면 뭐 조세 포탈로 갔다가 또 서미경 씨로 갔다가 뭐 또는 신 이사장으로 갔다가 그런데 지금 어쨌든 300억 원에 관한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네. 나름대로 상당한 증거를 가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검찰 검찰에서는, 입장에서. 예. 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이인원 부회장의 그 진술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단계로서 신동빈 회장의 그 소환을 앞둔 이와 같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수사 방향의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게 되는 네. 이것으로 인해서 수사 계획에 중요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검찰에서 이인원 부회장을 부르기까지는 그동안 그 혐의와 관련돼 있는 사실들은 어느 정도 조사가 다 완료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처음에 뭐 계획에 의해서 일관되게 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계열 회사 그뭐 7곳, 8곳 이상을 통해서 수사관을 100명 이상을 이렇게 급파했던 것에 비해서는 네. 초기에는 수사에 관한 뚜렷한 실적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네. 그런데 그 최근에 이르러서는 물론 이제 그 형제 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제보성 이른바 정보도 많이 수집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일정한 300억 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증거가 수집이 되었고 네. 이것이 지금까지 계열사 사장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을 뿐만이 아니고 이 내용 역시 이인원 회장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간중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래서 더 심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도 이 오늘 오전에 이 부회장의 이 자살 소식을 접하고 수사 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좀 생각을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이제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기업 비자금, 이 횡령 배임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중요한 중검다리 역할을 할 이인호 회장이 이른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표적을 두었던 네.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하부 구조부터 상부 구조, 기업 총수까지로 향하는 이와 같은 일정한 방향이 있어야 횡령 배임에 대한 일정한 모양이 맞춰지는데 예. 지금 그 중간 고리가 빠졌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검찰에 대해서 일부 비난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수사 방식이 지금까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소위 말해서 그 먼지 털이식으로 이것 한번 해보고 저것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업 그 경영진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감을 준 것은 아니냐. 예. 이런 그 비난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수사 방향에 있어서의 그 변환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총수 일가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이 칼끝이 좀 잠시 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황곽규 본부장도 현재 그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이제 진술, 그 다음에 신영자 이사장의 지금까지 나왔던 진술, 그리고 몇몇 계열 회사 사장들의 진술, 그리고 확보했던 여러 가지 횡령 배임에 관한 증거 자료. 예. 그리고 지금 서명 씨에 대한 6천억, 3천억 관량의 조세 포탈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 이 선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횡령과 배임, 그 조세 포탈 횡미로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지금 조사 받은 사람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네. 그 와중에서 혹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마지막 수순으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쌓여진 수사의 제보와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좀 시기를 좀 조정할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인원 부회장이 써놓은 유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게 좀 가려지면은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또 아무래도 근데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좀 두둔하는 형식의 유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유서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다 공개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네.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비자금의 조성뿐만이 아니고 조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비자금이 어떠한 용처로 사용될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수사의 하나의 표적이 되는데 왜냐하면 롯데 제2 월드와 관련돼서 예. 여러 가지 정관계의 로비라든가 이런 것 등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번에 이인원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수사가 진전되는 데는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 부분 한계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